자,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따가 이벤트가 있는데 요게 한 70만원 전후로 되는 사은품을 10분에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은 요 이벤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나가는 거를 참아주시고요. 자, 8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강보합, 약보합에서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5% 마이너스, 코스닥이 0.18% 플러스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고요. HLB가 아마도 하한가가 풀려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시작 50초 전에 두 분의 전략 한번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일단은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미국장의 흐름과 연동이 돼서 잘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관세나 이런 이슈가 있는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벌써 9,500만 원, 60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눌렸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 뭐 장 초반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HLB 같은 쪽에서 만약에 반등 지금 이제 예상 호가는 HLB 그룹주들이 좀 대부분이 반등 흐름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단기적인 수급을 좀 빨아먹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구리 가격도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연속성들 또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원자재가 대세입니다. 구리 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 네. 뭐 등등등 해서 원자재에 대한 그런 주식에 관련주에 또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미국 장 따라가는지 미국 장 따라가는지. 따라가는 게 반도체 따라가면 플러스 한 1%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냥 전반적인 거 따라가면은 그냥 결국은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된다. 우리는 믹스가 다 달라서 미국하고 알겠습니다. 자, 개장을 지금 9시 넘어가서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0.28% 마이너스 2734, 코스닥이 0.23% 플러스 848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로 아래로 좀 뻗어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1.5%로 플러스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제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밸류업이 요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KB금융이 1% 마이너스, 삼성물산이 1% 마이너스, 하나금융지주도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0.4%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1.6% 플러스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이 그나마 좀 나은데요. HLB가 1.5% 플러스로 47,700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6% 플러스고요. 오늘 2차전 지주들이 대부분 별로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0.5%, 1% 정도 마이너스. 대신에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1% 플러스로 동진세미캠도 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사실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이 51,500원과 43,000원 요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테마나 업종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구리나 전선 관련된 쪽이 일단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다가 금세 차익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초반에는 조금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이런 산업군들은 좀 윗꼬리가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투자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일단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고려아연 같은 좀 묵직한 종목이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얘도 금과 은 그리고
전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좀 복합적으로 가는 종목이 좀 은근슬쩍 많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징적인 흐름이 미국장에서 뭐 이제 LPBT나 에스티로더 같은 거 빠졌는데 오늘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쪽은 여전히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차별화를 갖고 가면 오늘 뭐 코리아나 이런 쪽도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다른 아웃퍼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예 채널링이 끊겨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도 뭐 플러스 11%대 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인 쪽 오늘 뭐 워낙 비트코인 쪽 많이 움직였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이런 것들 뭐 근 일주일 사이에 40% 50% 올랐는데 뭐 우리나라 종목군은 거의 못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엄청 심하네요. 네. 이게 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힘겨루기가 있을 거고 전거래일도 특정 창구에서 확 들어갔다 빠졌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들이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플레이 너무 길게 하시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소켓 쪽이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부 게임주들 흐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신문 들고 왔는데 그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미국장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고 연준들의 발언들이 있었지만 미국 쪽에서는 기술주가 강했고 그다음 비트코인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못 쫓아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겁을 주는 행동들이 나오면서 부담감이 생기면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무게중심을 잘 잡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뭐 밸브나 피팅 쪽에서 수출이나 이런 기조가 좀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이 일부 있었는데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역시나 코인 쪽 움직이니까 뭐 NFT 쪽도 모처럼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상승이 안 나타나는 거 혹은 미국에선 빠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르는 거 대표적으로 화장품과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수급적인 변화나 이런 기조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천억 블록딜이 있었죠.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1% 마이너스고요. HMM이 어제 상승분은 좀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3% 마이너스. 대형주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가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 이렇게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0.7% 플러스로 아까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고려 아이언도 2.5% 오르면서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자재 관련해서는 역시 유니드도 7.6% 플러스, 하나투자증권은 비트코인 때문에 5.5% 플러스, LS 에코에너지 5%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은 움직이고 있어요. HBM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DIT,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EST도 그렇고요. 조금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미 없다. 그 의미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찾지 말아요. 찾지 말아요. 내일 실적 넘버 알아요? 내일요? 모르죠? 엔비디아. 그거 모르는데 뭘. 근데 어저께 내일이에요? 오늘 사이에 하나마이크론 아까 예를 들어서 네. 뉴스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건 그대로 움직이는데 어제 오늘 그제 사이에 뉴스가 없는데 엔비디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따라서 움직이는 건 심플해요. 이스페타시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안정을 하면 다른 것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덜 오는 거는 그래서 덜 가는 거죠.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너무 설레발치지 않게. 설레발치면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AI 내장된 PC 신제품 출시. 사티아 나델라 애플 능가할 것이다. 그래도 너무 설레발치지 말아요. 걔네 주가 잘 설레발치지 가는 말아요. 거지 우리랑 단기적으로 별 관계 없어요. 나델라 나대지 말아라. 나델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좀 지수가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장 초반에 조금 대형주들이 눌리는 거 보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한번 뺐다가 전략 후강이 오늘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뒷받침이 되어주는 게 뭐 선물, 외국인 선물이 좀 한 2, 3천억 이상, 그리고 기간도 한 2천억 이상의 흐름만 유지가 되더라도 충분히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닌데 그런 좀 방향성 자체만 좀 잡아줘도 오늘의 좀 지수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장이 끝나고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투심이 얼어붙을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장이 좀 재미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LS랑 LS 일렉트릭, 뭐 대한전선 이런 쪽 구리 선물 가격 또 높아지니까 그런 쪽에서 오늘 전선이나 이런 쪽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앞단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하지 못하면 이제 뭐 사실 이런 구리나 변압기나 뭐 이런 쪽도 사실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더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장에서도 롱을 외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숏을 잡았었던 분들도 지금 롱으로 포지션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서는 일단 롱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라도 투심 자체가 악화되는 부분을 국채로 봤다라면은 저는 조금 시각을 지금은 다르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진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연준의 발언들이라든지 당연히 회의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기술주들이 그렇게까지 좀 날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일단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로 갈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롱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조금 뭐 예상과는 달라서 분위기 왜 이래 이러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막 하루 만에 막 2, 3일 거래 만에 한 50% 막 40%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일단 좀 끌고 가보시면서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보가 있는데 삼성전자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SDI 부회장인데 여기 반도체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DS를 좀 진두지휘를 하는 걸로.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나온 뉴스.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 반도체 신화래요. 반도체 신화. 그래서 반도체 근데 딴데 배터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 보죠? 뭐 원래는 퇴임 수순이었는데 2023년에 다시 컴백하는 걸로 됐고 이번에 다시 DS 그 부문장으로. 디테일한 정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하니까 근데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기존에 거는 하던 사람이 물러간다는 건 네네. 어떻게 경질성의 그런 의미가 아니, 그러니까 좀 있지 그분이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 네. 원래 있던 분이에요? 누군지 원래 있던 분이에요.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뭐 삼성에 있었는데 네, 나갔다가. SDI에 있다가 네. DS 쪽으로. 그럼 일단 웬만해서는 나간 사람 잘 부르지 않죠. 첫 번째, 웬만한 나간 사람을 잘 부르지 않는다. 그럼 모든 회사가 그래요. 큰 회사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죠. 전통이 있을수록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긴박했다는 걸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거고, 일단 기대를 하겠죠. 그만큼 그 사람 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럼 어떤 효과를 당겨낼 수 있느냐,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긴박했다, 급하다, 긴박했다, 급하다. 뭔가 그런 걸 반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주가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 뭐 굉장한 뭐 이런 아니다 보다 그런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네. 오늘 주가에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보고요. 분석 기사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PD님도 급하신지 바로 그냥 링크를 올려주셨네요. 네, 우리 이비오스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워지는 여름에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경품 바로 이비오스 썬팅 필름을 저희가 드리는데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CM 광고로 익숙한 그 이비오스 썬팅 필름입니다. 자동차 틴팅 필름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시험 성적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면 유리 필름 가격만 무려 70만 원 전후인데 요 전면 유리 필름 시공권을 1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썬팅 하냐에 마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 안에 열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중요하죠. 되거든요. 그래서 요 70만 원 전후, 승용차는 65만 원, SUV 70만 원, 대형 SUV는 75만 원 정도의 썬팅 필름 가격인데 요거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전면 유리 필름 시공권을 1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20분입니까? 10분입니까? 여기 밑에는 20매라고 써 있고 위에는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실시간 설문 한 분한테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설문해야지. 설문을 누르셔가지고 요거 썬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설명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예.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받으시고 뭐 당근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지. 이비오스 최고입니다 하고 당근하시면은 최고입니다. 그냥 맞아.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잘 하시면 그 미국장을 보면서 저는 싸다가 느낀 건 전혀 없는데 좀 찝찝하다는 건 있었습니다. 요거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그래? 아, 광고를?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어. 뭐라고요 아까? 광고 뭐 할 얘기 있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그 3프로 TV 여기 채팅에 우리 관심은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오스 썬팅권 요 링크가 있으니까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이. 받아보시면 지금 좋을 것 들어와 봤는데 네. 설문지 내용 처음에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자, 광고 끝. 요거는 10분, 20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거니까요. 이비오스 최고의 최고의. GX90 와. 전면 유리 필름입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 미국장을 보면서 네. 미국이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2%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굉장히 좋은데 다른 sektor은 조용했잖아요. 음.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었으니까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모건 스탠리 때문에 조금 찝찝했어요. 아, 모건 스탠리 왜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모건 스탠리잖아요. 오. 햇소리 봅시다. 네네. 이거 봅시다. 이거 제가 준비한 거. 네. 네. 말씀하시면 띄워주실 겁니다. S&P 500 지수의 평균 목표 그 치가 네. 현재 5,350이라고 합니다. 5350. 네, 이게 PER로 22배라고 하고요. 그 도이치뱅크가 오늘 올렸어요. 5,100에서 5,500으로. 꽤 많이 올린 편입니다. 네. 근데 그 약세론을 고수했던 기관이 2개 있는데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에요. 모건. 둘 다 모건이네요. 네, 그 같은 뿌리는 똑같으니까 원래. 네. JP 모건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4천 몇백, 여전히 4천 몇백입니다. 모건이 항복했어요. 4,500을 계속 고수했는데 5,400으로 상향했습니다. 백기투항. 시장이 세다. 네네. 인정한 거죠. 네. 왜 인정했느냐? 왜 몰랐을까?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확 낮추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음.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기업 경기 변동성이 여전히 매우 커서 이게 배우가 아닌데 매우 커서 예측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기업 이익에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서 4,500에서 5,400으로 대거 올렸어요. 한꺼번에. 백기투항. 이게 찝찝합니다. 왜요? 약세론자가 백기투항할 때가 좀 찝찝해요. 그게 왜 찝찝하죠?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저 의심의 여지보다는 좋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그 막판에 포기하다가 홀드하다가 갑자기 바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 끝판에 포기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게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약간 찝찝해서 경기하자.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같은 모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번역을 안 가져왔어요. 왜 번역을 안 가져오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마이크론 주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그 투자 의견 상향했다.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만 나오면은 뭔지 몰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마이크론이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 모건 스탠리한테서. 네. 아까 모건 얘기했죠? 상에 대해서. 근데 상향해서 이퀄 웨이트예요. 무슨 얘기죠? 시장 수익률. 네, 시장 수익률. 오버웨이트이 아니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바이가 아니야. 중립이야. 우리 따지면. 중립이다. 그 전에 목표 주가가 98불이었거든요. 이게 많이 올랐네. 130불로. 그래서 이것 30% 때문에 정도 올렸네요. 당일 우리가 한 4%까지 갔었어요. 네. 주가가 많이 가다가 조금 누름을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이 막판에 포기할 때 오죽했으면 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 리액션이 맞고 그래서 주가는 그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끝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그 start of the end stage 아, 거의 끝물 와간다. 의 끝물의 초반 진입일 수도 있어요. 끝물의 초입. 그 초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리다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슨에 뭐라냐면 이게 왜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네거티브하게 있었던 거, 부정적으로 본 거는 자기네 실수였다. 아, 미스테이크라고 써 있네요. 근데 여전히 포지티브하진 않다. 와, 고집 있네. 그러니까 이 AI의 스페셜 메모리에 대한 펀더멘털과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먼저 간파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지만 하지만 포지티브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 뭐랄까 여기 보세요. HBM이 수요가 좋은 거 맞는데 네. 공급이 많이 늘면은 매일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공급이 초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네가 너무 나쁘게 봤다. 사실은 그 나쁘게 잘못한 거야.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막 램프업 올라가는 시대인데 네. 그 공급 초과에 대해서 미리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얘가 나쁘게 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고 지금은 램프업 때는 올라가는 단계니까 목표 주가 높인다 해놓고도 바이를 외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주가에 갖다 붙여놨다고. 모건 스탠리 얘네 말이 맞다고 틀린 거네. 모건 스탠리 네. 시장과 이런 얘기 막판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스타트 오브 디 엔드 스테이지라는 게 한 주 한 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3개월 6개월일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처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가져서 좀 거시기 합니다. 이걸 진짜 얘가 진짜 제대로 봤으면은 한 170불 정도 160불로 부르면서 바이를 외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알겠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는 네네. 게 조금 찝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찝찝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0.4% 마이너스 2730, 코스닥이 0.14% 마이너스 845. 지금 오늘 시장 왜 이래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보노님의 코멘트는 어떠십니까? 왜 이러는지 혹은 뭔가 이상한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22일, 23일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뭐 선제적인 대응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오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고요. 왜냐면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게 워낙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높아졌고, 그다음에 미국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일부주들도 뭐 52주 신고가도 찍고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흐름들이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이제 HBM 쪽도 굉장히 강하고 장비 쪽도 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못 쫓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오늘 수급적으로 빠지는 거라면 방향성은 어쨌든 위로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너무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넣기는 좀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런 변동성을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변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발표가 정말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막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너무 이렇게 멘트가 약하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단기전에 또 초심이 꺾일 수는 있겠죠. 그런 이제 이벤트에 따른 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롱 포지션을 처리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조금의 물음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매갈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수급이죠. 왜냐면 사실 이 옷 시작부터 만약에 이제 필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빵하고 시작틀을 끊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선물 자체가 뭐 2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일단 시작을 해줘야 되고 오늘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차익이랑 비차익 거래도 지금 순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간 조금 생각을 해본 거는 선물에서의 베이시스 차가 많이 줄었어요. 보통 최근에는 1.5에서 1.8의 연속성을 좀 가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전거래
이제 한 1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 안에서도 조금 그 폭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물에서의 변동성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현물 수급에 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장 초반에 시작한 거 대비했을 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조금씩 이게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의 흐름들은 수급의 변화가 없다면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또 위험 투자 선호 심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 기조가 더 세지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HLB 쪽으로 막 플레이하는데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전선 쪽에서 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뭐야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래도 묵직한 산업군들 간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장 초반에 상승력이 나오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KBI 메탈이나 PJ 메탈 같은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더 움직였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처음 시작한 거에 비해서 막 이렇게 위아래가 크게 나온 종목군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올라가기보다 좀 빠지는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큰 수급의 이런 기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상한가를 찍는 종목이 나온다거나 어쨌든 좀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급적인 기조가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이 되더라도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롱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뭐 지금 포지션을 아예 정리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KBI 메탈, 이오플로, 대창, 제일일렉트릭 요런 애들 대창은 대창 구리. 그거? 네, 이거 사면 됐죠. 네. 요런 종목 뭐 곱창 대창 그 대창 아닙니다. 아니 대성창투. 대성창투. 대성장제. 그것도 상한가죠. 그건 시프트업 대창 때문에 맛있죠. 시프트업 상장된다고 게임 네. 업체. 구리값, 사상 최고치, 대창, 이구산업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요런 종목들이 지금 반응이 있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특히나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멸입니다. 진짜. 이차전지는 테슬라가 빠진 거는 사실 다른 이유인데.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업황 자체가 뭐 안 사실- 좋은 거 원래 알고 있으니까. 네. SDI도 2% 빠지고 LG화학도 2.5%, LG엔솔도 1% 빠지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1.8%. 만약에 내일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좋은 네.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베팅하면 오늘 이스페트스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최소한 다른 게 빠져도 이거는 팔면 안 돼. 삼성, 엔비디아 가면은 그거는 가지 다른 게 가지는 않거든요. 네. 만약에 너무 세면은 다른 섹터가 내일 또 빠질 수 있어. 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이런 탄력 있는 거를 내일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으면 기수, 한미, 그치 하이닉스 네네. 이런 거면 안 팔고 버티는 게 맞고 포지션을 바꿀 계제는 없어. 나쁜 뉴스가 없잖아. 제가 아까 초침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네. 그 스타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혼자 22만 원 가고 삼성전자 계속 7만 원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마치 아무리 좋아도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에lectric 언젠가는 이렇게 플라투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나쁜 뉴스가 임박했다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나쁜 뉴스는 한 가지예요. 실적은 좋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90%를 믿고 있는데 그거 깨지면 큰일 나고 어제 얘기했으니까 네. 이럴 수가 있어. B100이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H100이나 H200에 대한 오더가 생각보다 잠깐 주춤한 거가 반영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면은 일단 반응은 그거 나쁜 거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코멘트에서 나쁠 수 있는 가능성 굳이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 미리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판이 개판이네요. 이렇게 아이디 천사님께서 천사도 지금 이렇게 욕이 나오는 못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게 뭐가 문제입니까?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도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빼는데 2% 넘게 빼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물론 에코 관련주는 또 이제 뭐 블록들이나 뭐 이런 거나 여러 네. 가지 영향이 있다고 봐도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 내주는 거는 조금
이해 불가 아닌가. 특히나 니케이도 지금 0.4%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스닥의 상승분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어제 보노님이 소개시켜준 뉴스, 그러니까 14개 주요국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뭐 찍고 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저는 우리 장은 왜 이렇게 동떨어지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견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 진짜 더럽다 미장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도 발 맞춰서라도 좀 가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오늘 템포가 화장품이네. 좀 떨어질 때 오늘 화장품 주시나 올라. 화장품 넘버가 나오는 주식. 오케이. 뭐 왜 못 따라가는 겁니까? 그래도 상승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롱이 맞으니까 따라간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까? 그렇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이제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그런 외부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 시장이 바로 미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만 뭐 10년 투자하면 웬만한 상위 5% 이상의 트레이더보다 수익이 더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물량 소화도 일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일단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뭐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도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좀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테마성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나올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뭐 얘기들도 다 제각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은 조금 눈치를 보는 흐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지금 뭐 화장품도 잘 가고 있지만 삼양식품 오늘도 또 5%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잘 나오는 종목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선물 가격이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가격이 오른쪽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핵심이고, 일단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좀 나름대로 일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최고가 라인에서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강보합권이나 뭐 그 수준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투심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힘적인 부분에서 그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게 외국인의 수급 주체인데 그게 오늘은 조금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좀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표적인 숏이었죠.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도 포지션을 롱으로 그러니까 바꾸는 좀 인정하는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부터 이제 숏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잘 맞춰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까지 롱으로 바뀌는 상황.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못 쫓아가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멱살 잡혀서 끌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어쨌든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끌려가는 흐름들은 유지가 될 거다. 오늘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빠졌다면은 스토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와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일부 종목군들이 그래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매가리가 좀 없고요. 코스닥이 0.08% 마이너스. 그래도 아까보다는 하락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데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는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이제 코스닥에서 하나마이크론, 뭐 서진 시스템, CNC 인터내셔널. 또 빠져요? 네? 하나만 또 빠져? 올라요. 올라요. 오르는 거죠. 6%. 많이 빠졌으니까. 서진 시스템, CNC 인터내셔널, 덕산 네오룩스, 심텍, 린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한 2%에서 6%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기술투자, 넥스트칩,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이 한 8%에서 9% 정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렇게 뭐 재미는 없는 KBI 메탈이 한 20%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SDS가 오늘 4%로 가장 강하고 삼성전기도 2.5%. 또 하락하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마이너스, SKIT가 4% 마이너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솔루엠이 12% 플러스, 유니드가 7% 플러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3.6% 마이너스, 코스모 화학도 2.3%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로님 오늘 준비한 자료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신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첫 번째 반도체가 견인한다. 더 높아진 2분기 눈높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영업이익 추이에 대한 내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에서 같이 연결성이 있게 나오는 뉴스가 여기 나오는 SK 하이닉스 아픈 손가락 낸드 2차 부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뭐 좀 자회사 두 개가 굉장히 실적적인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국내 반도체에서의 이런 약진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작년 11월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부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뭐 전기차라든지 일부 내용이 나오는데 철강 쪽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도 영업 추정치를 좀 낮추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2차 전지를 좀 대면하는 좀 주요 그룹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영업 이익치가 조금 감소가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언론의 내용, 물론 언론을 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분석 자체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군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하단을 드리진 않았는데 네. 베트남에서도 K푸드가 엄청나게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과자 같은 부분들 우리가 지금은 먹는 것 쪽에서 뭐 라면이라든지 요런 쪽을 좀 집중해서 보는데, 요 얘기는 지금 이제 젤리랑 감자칩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과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점유율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관련된 뭐 그 지역화에 맞춘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좋은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자? 혹시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까까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까까보노, 네, 좀 보시면 과자보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 오늘 조금 일부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주요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입니까? 여기인데 이제 뭐 천궁이나 자주포 뭐 이런 이제 K2 전차 이런 쪽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32년에 물론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K2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방산에 대한 이런 수주 흐름들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아질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즉슨 방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움직이다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변수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또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쪽 뭐 인텔리안 테크도 흐름 나쁘지 않고, AP선 같은 경우는 이성거래 조정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항공청 개청이 5월 말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세트랙 아이가 수주가 제일 좋고 실적도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쪽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흐름들도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맹구님께서 신문 들 거면은 내일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견. 저 그래도 손톱 이쁜 편인데. 네, 농담입니다, 농담. 오케이. 뭐 위성이나 방산이나 네. 이런 이슈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K푸드에 대한 그런 연속성이 계속 앞으로도 좀 이어질까요? 왜냐면 목표가나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또 네. 증권사 리포트로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상향 혹은 K푸드에 대한 그런 열풍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까요? 일단은 뭐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트레가이 그 신고가라고 잘못 말했는데 이게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캔들상으로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정 드리고요. 거의 신고가. 거의 그래서 신고가. 어쨌든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네, 지금 현재가치고는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컨텐츠나 이런 문화에 대한 흐름이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먹는 쪽이잖아요. 먹는 쪽이고 간편식은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 편한 것 같아요. 뭐 일본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선도하고 있고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핫하기 때문에 연속성은 진행이 될 거다. 다만 그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들의 연속성을 봤을 때 YOY가 엄청 이게 퍼센테이지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염두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오케이.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이비오스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프로그램 거의 끝날 때쯤 10분을 또 추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요게 설문이 그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끝까지 한번 추첨이 되시는지 살펴보시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제출해봤거든요. 제출됐습니다까지만 딱 나와요. 그 제출된 거를 어떤 분이 10분인지 20분인지 요거를 받으시려면은 방송을 끝까지 봐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김정현 본부장님, 9시 38분 지나가고 있는 요 상황에서 지금 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15%. 네. 코멘트가 있을까요? 뭐 오늘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개별 이슈 말고는 주식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한 게임의 쉬프트업 관련되는 주식 이거 크거든요. 쉬프트업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 시총이 한 3조 이상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아마 그 기관 그 개인 그 청약 받는 건 한 달 뒤지만 6월 중순이지만 네. 막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쉬프트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3조 전에 얘기가 있고 에코포 머티리얼스 그 10% 물량 나오는 거. 10%가 아니고 물량은 한 3% 나오죠. 디스카운트한 거 영향이 있고 뭐 그런 거 나오고 반도체 쪽은 특별한 일수 없고 뭐 그래서 개별 수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AI PC 이거잖아요. 네. AI PC 해가지고 이른바 코파일럿 플러스 PC인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델하고도 협력하고 다 얘기하는데 네. 한마디로 PC가 잘 안 팔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휴대폰도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로 이거를 AI를 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케팅 푸시가 되면은 일단 뭐 이렇게 광고 많이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업체들한테 효과가 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눈에 뻔히 보이는 거는 그 온 디바이스로 가겠다는 건 뻔하잖아요. 그 온 디바이스 가면 뭐죠? 온 디바이스 관련되는 주식은 오른다. 크게 아까 말한 그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 PCB 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오르는 반면에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는 내일 그거 실적을 보겠다 이런 심리가 있으면 오늘 차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은 뭐 그 자체로 좀 애매한 거고, 그럼 하이닉스는 대장주니까 그냥 버티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힘을 못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섹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섹터는 뭐 여러 경계감이 있겠죠. 금지세도 네. 있고 뭐 기업 밸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일 반도체 너무 좋게 나오면 다른 섹터가 또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생각하면은 약간 쉬프트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수급이 꼬였다기보다는 좀 경계감이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못 오르는 이런 형국인 거죠. 2차 전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약 후강이 되기를 바라고 전약 후강이 되려면 좀 과하다 싶은 것이 올라오면 전약 후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약 후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과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믹스의 쉬프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일까지 바라본다면은 전약이 더 약해지지는 않겠지만
확 올라와서 마이너스 0.5가 플러스 0.8로 될 이런 정도의 전략 후강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무슨 어떤 모멘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무언가를 줍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반도체가 그래도 기대가 있으면은 그쪽은 팔지 말고 많이 빠진 거에서 내가 5개 보고 있었는데 요건 많이 빠졌네? 그런 게 혹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한두 개 잡아도 괜찮지. 전략 후강이거나 전략 후중이라도 그 정도 대응으로 오케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9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2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76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마이너스, 기관이 230억 정도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선물은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도 조금, 정말 조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뭘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느냐를 살펴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기, 그 다음이 기아, 현대로템, 유니드 이렇게 사고 있고요. 던지는 종목은 LG화학, 삼성전자,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SK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는 던지고 LG화학은 팔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LG화학 이런 것들이 또 2차 전지 종목들이니까 던지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이닉스를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슈가 오픈이 되고 나서 아마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더 불을 세게 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힘을 응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위든 아래든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HBM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게 또 터지면 아마 주가의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조금 던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지수가 약간 좀 단기적으로 붙고 있죠. 그러니까 올선 2개월 강하게 벌어진 이후부터는 또 다시 2개월 좁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에 대한 방향성 조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이런 디램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쪽에서 어쨌든 굉장히 강한 상황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TSMC 못 쫓아가고 답답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저는 8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이왕이면 7만 6천 원이나 이런 흐름이 더 깨졌을 때 보는 게 사실 신규 진입하신 분들에겐 또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조 자체가 꺾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영업 추정치 자체가 좀 하락을 하면 기본적으로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것도 수출 데이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영업이익의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조 자체가 나오지가 않으면 사실 수급발에서의 뭐 이런 수급 공백에 따른 단기적인 급등들 그런 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속성을 가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지금 뭔가 P나 Q단에서 뭐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Q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P와 Q가 동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속성을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게다가 주가가 안 올랐으면 그렇게 크게 빠지도 않았을 텐데 이전에 2차전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물량 터져 나오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 자체가 엄청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급의 자체에 대한 흐름들을 너무 의미부여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제로님께서 반도체 전문 다루던 채널들도 요즘은 전기 구리 얘기한다. 반도체는 좋아도 먹을 게 별로 없다. 동의하세요?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죠.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업사이드 포텐셜이 사실은 뭐 AI나 긍정적인 이야기들에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 아저씨가 3년 들고 있어야 했는데 그러더라고. 저 아니고. 그렇죠. 어떤 아저씨? 저도 3년 뷰는 있어요. 제가 애널리스트 20년 했는데 3년 뷰만 있겠습니까? 한 5년 뷰 있죠. 그런 얘기를 안 들리는 이유는
그거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다리기 어렵죠.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을 정도가 되려면은 장이 한 2,900 쟀을 때 아마 듣고 싶을 마음이 그러니까 자세가 돼 있을 때 시장이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그럴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무슨 얘기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사이드가 없다 그러면 네. 많이 올랐으니까 당장에 먹을 게 많지가 않죠. 라고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하면은 뭐 오늘 삼성전기도 가지만 그런 가면은 전통적인 D램 쪽은 더 안 가고. 네. 그런데 결국 다시 숫자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다시 또 소재주 다시 가고 실적이 나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면 5개 사는 거야. 5개 사면 근데 한두 개는 분명히 잘 안 가거든요. 그걸 고르는 게 쉽지 않죠. 반도체를 그렇죠. 하는 것도 그렇다고 막 사다 보면 반도체가 50%가 돼. 그거는 제가 바랐을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런데 아까 전력 얘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전력 같이 간다니까 전력 자체로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전력도 이제 반도체 AI가 안 가면 그쪽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묶여서 반도체 얘기할 때 AI 얘기할 때 전력을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5년 뒤를 바라보면은 얘기가 있는데 5년 뒤랑 3년 뒤는 왜 다르냐면은 다른 테크놀로지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전력을 잘 안 쓰는 그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이 급격히 발전될 수가 있어요. 2년 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3년 뒤에 폴캐스트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3년치를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아저씨 말대로, 누구 얘기대로, JP 모간 얘기대로, 뭐 골만삭스 얘기대로. JP 모간 골만삭스가 3년 뒤에 알 것 같습니까? 탁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럴싸하게 싸는 거 마케팅이에요. 그렇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다 모든 주식이 웬만큼 그 미국에서도 하는 것도 웬만큼 왔어요. 아주 확실한 그 촉매제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게 업사이드가 단장이 얼마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낮을 때 사느냐 우리 오토는 얘기한 것처럼 우리 참 중요한 건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빠질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장에서.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사고 파는 거에 너무 연연하면은 괜히 또 내일 업사이드 나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일 업사이드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반도체 15%인데 오늘 해서 내가 60% 채울래. 그것도 리스크야. 내일 햇소리는 아니더라도 약간 실망스러우면 어떡할 거야. 오늘 갑자기 높은 데 들어가 갖고 그 마이너스 한 5%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믹스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 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한 거다. 오늘 무슨 얘기해서 엔비디아 무슨 얘기 할까? 그걸 여기서 무슨 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택 같은 소리는 뭐예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아,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잘못된 거죠. 턱도 없는 소리. 뭐가 있을까 약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9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입니다. 이복현 씨? 그거 안 되지. 이복현 금감원장님의 원장님. 금감원장의 뭐 대통령의라고 하니까 님자는 안 붙입니다. 님자 붙이지 말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이 지금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준비될 때까지 그거 뭐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저께 발언 기사 나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런 영향도 있다고 봐요. 어때요? 거의 없다고? 근데 저는 거의 없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기도 딱 그 일정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멘트가 나왔다고 해서 벌써부터 시장에서 반응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만약에 방향을 잡고 안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았으면은 이 지금 외국인과 선물의 금액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논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금토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예 그걸 배제하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재개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이런 바라보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실망감과 기대감이 이렇게 표출이 될 거잖아요. 그 흐름들에서의 좀 영향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만약 반영이 시작하면 장 수준이 이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기술적인 그 저항 지지돼야 되는 거. 네.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죠. 그게 위협받을 겁니다. 바로. 그것까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라소심님께서 명예 오늘 이슈가 없으니까 이복현 끌고 와서 논란에 불을 지피려고 했으나 아무도 낚이지 않는 분위기. 아니 시장이 매갈이 없이 좀 하락하니까 이게 왜 이렇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죠. 가상하게 봐주세요. 예. 근데 가상하게 보는 아 2차 전지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멘트 좀 있으세요? SDI가 더 빠져요. 3.2% 빠지고 LG엔솔이 1.5% 빠지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3.5%, 3.1% 빠지고 엔케미야 뭐 원래 지 따로 노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산업이, 그러니까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엔터도 긍정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엔터를 사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의 그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턴어라운드 기조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갈 수 있었던 그 현재 시점과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2차 전지도 사실 가격적으로는 고점에서 떨어진 걸로 본다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신규적으로 지금 이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요 산업계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부각이 될 수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명확하게 지금 2차 전지를 왜 사야 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빠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물론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고 그 기간을 묵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저기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신규로 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볼 게 없어요. 화장품이 그나마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4%, 한국 화장품이 15%, 아이패밀리 SC가 1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죠. 화장품은. 네, 맞습니다. 그 골고루. 인글루드랩, 이스탄불, VT,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다 4%에서 10% 정도 플러스로 요게 그나마 좀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약간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이 워낙 좋으니까 코인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주식시장 재미없으니까 사실 주식시장 돈 싸들고 온다 그래도 지금 뭘 사요 여기서? 화장품?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한다 뭐 한다 이러면은 코인 쪽에서 노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 이걸 못 사냐 이거지. 그쵸? 기관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엄청 싸다고 얘기하지만 10배, 10.4배 이렇게 가거든요. PBR로는 0.96 이렇게 되는데 과거 평균 정도는 충분히 와 있는 상태예요. 충분히란 말이 어폐가 있네요. 상태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 그리고 아까 첨언한 것처럼 밸류에이션 미국도 5,300 갔지만 처음부터 5,300 쉽게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들을 겪으면서 5,30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들이 좀 걸리게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위가 있다. 아까 투세 이런 거 말고 진짜 그것이 이머징 안 되면은 아직은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이비오스 상품 10분 드린다고 합니다. 한 분당 한 장 이렇게 해서 10분을 70만 원 상당의 필름 가격에 GX90 전면 유리 필름 시공권 10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 GX가 있어야 되잖아. 네? GX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이거 모델명이 GX90입니다. 그게 GX야? 필름 자체가. 네. 그거는 GV90. GV90. GV90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줄 알았어. GV90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G90. G90 좋죠. 제네시스. 자, 알겠습니다. 요거를 어떤 분께 어떻게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되면은 1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확률로 치면은 꽤 높습니다 이게. 그럼요. 그냥 들어가서 설문하는 것 그럼. 치고는 꽤 높아요. 이거 물론 또 됐으면 좋겠네요. 만명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만 분이 다 안 하세요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지원해봤는데 좋은 결과 나오면 또 제가 씩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전약 후 강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따가 3시 20분에 좀 뵙도록 하겠고요. 맛동산 코너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의 맛동산 코너는 괜찮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괜찮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돼요. 그냥 지역 용산 강남 좋은 아파트는 강남, 성수. 돈이 많으면 되는지. 근데 돈이 많아야지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 돈 없으면 초등학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역에 가깝고 이런 건가? 아니 뭐 그러니까 근데 프라이어리티가 다를 수 있지. 애가 있느냐, 신혼이냐, 그렇죠. 나같이 나이가 드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어.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다를 수 있지. 우리도 이제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이런 시장- 아파트 얘기를 하고 아파트 있고. 얘기하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YGS님께서 우리 이비오스 가지고 차도 줘야지 썬팅을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한마디 하셔가지고 다음엔 저희가 차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품 이벤트로 36개월 할부로 지원하는 와 그런 식으로. 찾으면 10개에서 지원해. 테슬라 한번 협찬 받아오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쯤에는 긍정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웃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에서 이따가 마감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동산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